여러분은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사람마다 이 나무를 나는 좋아한다, 이런 게 좀 있을 텐데, 나는 매화나무를 좋아합니다. 또 그 다음으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나무는 아마도 벚꽃이 피는 벚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로 꽃이 피는 이런 나무를 좋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그늘이 훌륭하다든지, 또 나무의 그 모습이 그 옆에 서서 사진을 찍고 싶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청에서 조사를 했더니,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산림청의 조사 결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소나무라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황솔 숲을 보면은 또 그 나름대로 멋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산림청의 이야기는 산불이 나고 그곳에 심는 나무, 산림청이 조림 사업을 해서 가꾸는 나무, 이제 이런 나무로 쳤을 때는 소나무라 하더라도 황솔은 아니고, 우리가 그냥 보는 그 몸통이 매끈한, 빨리 자라는 그 리케다 소나무라고 하는 그쪽 계통, 이런 소나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 소나무를 좋아한다, 이런 발표를 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도, 그렇구나, 산림청의 그 여론조사에 응했던 국민들은 산에 가면 그 몸통이 반질반질하고, 그리고 별로 키가 그렇게 크게 자라지 않은 그런 소나무 옆에 붙어서 사진을 찍고, 그 소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 장면이 잘 상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튼 조사 결과가 그렇다고 하니까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소나무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나면서, 그러면서 이 소나무가 그 이유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그러면서 소나무를 달리 보게 됐습니다. 벌써 그 한참 전 문재인 보궐 대통령 당시인 2022년 3월에도 소나무가 산불 피해가 더, 소나무 숲이 산불 피해에 더 피해를 키운다, 취약하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강원도는 이 산림 그 전체 면적의 무려 82%가 그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강원도인데, 그 대부분이 소나무 위주의 단순림이다, 이렇게 주로 소나무가 거기에 그냥 가득 차 있다, 이렇게 그 보도를 했습니다. 게다가 강원도는 산이 가파르지 않습니까? 이런 가파른 산에 화렵수가, 잎이 넓적넓적한 이런 나무가 아니고, 그 잎이 바늘같이 생긴 이 침엽수, 소나무로 가득 차는 강원도에서는 산불이 한번 붙으면 이게 진화가 안 되고 결국은 대형 산불로 간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원래 강원도에 소나무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왜 강원도에 자꾸 산불이 나면 대형 산불이 되고 왜 이러는가? 이제 거기에 또 다른 그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뭐냐면 숲 가꾸기라고 해서 산에 길도 내고
그 산에 있는 목재라든지 떨어져 있는 그 나뭇잎이라든지 하는 걸 실어내기 위해서 임도라고 하는 길을 내고, 또 바닥에 떨어진 그 쌓여있는 잎들을 다 실어내고, 이거 뭐 하는데 주로 썼느냐 하면은 화력발전 하는데 쓰지 않았습니까? 탈원전 하면서. 이제 이러한 숲 가꾸기, 게다가 소나무가 빨리 자라고 또 실패하지 않고 잘 자란다고 해서 산불이 난 지역에는 대거 소나무를 다시 식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소나무 밭이어서 산불이 커지고 그 다음에 또 소나무를 심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산림청은 이 숲 가꾸기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다른 목적으로 펠릿이라든지 또 이러한 화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 산림을 활용하자, 그러면서 이쪽에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하고 했던 그런 내용이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림청은 그걸 나무를 베어내는 거, 바닥에 쌓인 잎을 다 치워서 그걸 꺼내다가 태우는 데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숲 가꾸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그 언어, 일상 언어하고도 충돌을 일으키는 표현인데, 숲을 가꾼다 그러면 우리는 나무를 기르고 나무가 잘 자라게 하고 숲을 관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은 숲 가꾸기인데 임산물을 채취해다가 쓰자, 이런 게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벌써 수년 동안. 산림청의 말은 이 숲 가꾸기를 하지 않으면 숲이 황폐화되고 죽은 나무 그리고 나뭇가지, 나뭇잎들이 쌓여서 산불이 더욱 커지게 된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 그들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마른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고 마른 잎들이 바닥에 쌓여 있으면 한번 산불이 나면 이게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그럴 거다. 산림청 말대로 이거를 다 베어내고 실어내고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우리 상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쌓인 그 나뭇잎 이런 것을 다 긁어내 가지고, 사실은 쓸데가 있어서 하는 건데, 이렇게 긁어내고 죽은 나무는 다 베어내고 나뭇가지도 다 주워다가 쓰고, 이런 숲 가꾸기 사업을 하게 되면 숲이 건조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숲에서 빗물이, 거기에 적셔져 있어야 하는 빗물이 숲 밖으로 다 나가게 된다. 그 숲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빗물의 양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기 때문에 숲이 건조해지고 산불이 날 환경이 돼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실어내기 위해서 숲을 밑에 부분을 잘 도로처럼 이렇게 곳곳에 길을 내고 나무 밑에 있는 잎들을 다 긁어내서 나무 밑둥만 이렇게 보이게 해놓게 되면, 이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숲 안에서 바람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숲 가꾸기라는 거를 대대적으로 전국 산에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숲 가꾸기를 통해서 숲의 수분이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바람이 더 빠른 속도로 바람이 불게 되니까 그 물이 더 빨리 증발이 돼서, 그래서 이제 산불이 더 빈발하는 이런 요인이 된다. 그 다음에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숲 가꾸기는 소나무만 남기고 낙엽, 화렵수를 다 벌목해 버린다. 뭐 잎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산림청의 이야기와 전문가의 이야기가 다른데, 전문가의 이야기는 뭔가 근거가 있어 보이고 산림청의 이야기는 우리 상식으로 봐서 맞는 말 같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화재가 난, 산불이 난 산에 만일 그걸 그냥 놔두면, 내버려 두면은 지금까지는 대체로 강원도도 그렇고 소나무, 이 침엽수 단술림이었던 것이 여기에 그 잎이 넓적한 화렵수가 자라기 시작하고, 그럼 이게 섞인 그 침엽수와 화렵수가 섞인 숲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화렵수가 잎이 크고 잘 자라고 하면은 이 숲이 낙엽 화렵수 숲으로 빠르게 바뀐다. 이게 산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아직도 강원도는 그냥 전면 소나무 숲이고, 또 우리나라 숲을 봐도 웬만한 곳은 소나무가 더 많은가? 그것은 산림청의 숲 가꾸기가 애초에 새로 심는 나무를 소나무로, 남겨두는 나무는 소나무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소나무 단순 숲으로 이게 유지가 됐다. 이게 산불에 취약하고 산불을 확산시키고 또 사람의 그 실수로 인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연 발생적인 그런 산불이 날 그 조건이 돼주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나무 숲에 산불이 나면 이게 아예 산불 진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소나무 숲이 다 타고 화렵수 지대까지 가야만 비로소 꺼진다.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는 것이, 소나무의 그 소나무 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붙은 나무를 우리가 그 광솔 이래 가지고 불 붙이는 나무로 쓰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그 수출 쓰듯이. 그걸 보면 소나무는 불이 잘 붙는다. 그 다음에 바닥에 쌓여있는 잎 중에도 화렵수, 그 잎이 넓은 뭐 떡갈나무라든지 이런 잎이 쌓여 있는 것은 그냥 와르르 타면 그만인데, 소나무가 쌓여 있는 곳은 한번 불이 붙으면 잘 꺼지지도 않고 거기에 조금만 건드리면 재차 다시 불이 붙는다는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불에 잘 타는 성분이, 송진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숲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정부는 계속 숲 가꾸기를 하려고 하고 그 정책을 바꾸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산불이 나고 나면 다들 소나무 숲이어서 그렇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산불이 어느 정도 꺼지고 나면 산림청은 다시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숲 가꾸기를 해야 한다 하면서 예산을 자꾸 늘리고 있다. 이게 이제 지난 몇 해 동안 반복되어 온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해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숲 가꾸기 정책을 바꿔야 한다. 소나무 위주의 숲 가꾸기,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도 잘못됐고, 또 지금의 소나무라는 그 종류를 거기다 한정하는 것도 그렇지만 숲 가꾸기라고 하는 산을 관리하는 방식, 거기에서 어떤 그 수입을 내려고 하는, 이거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이 강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숲 가꾸기에 협조하는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이득이 돌아가도록 하는 법 개정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정책은 쉽게 바뀌기 어렵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숲이 이 산불에 취약하고 그렇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산림청도 인정은 합니다. 강명효 경상남도 산림관리과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렵수가 산불에 강한 것은 맞다. 소나무 숲이 대형 산불의 원인인 것도 맞다. 그러면서 그런데 산불이 이렇게 아주 순식간에 그 불타는 면적이 넓어지는, 이게 확산이 되는 큰 원인은 바람과 지형 때문이다. 그러면 강원도는 애초에 지형이 가파르고 바람이 센 것은 물론 강원도의 바람이 셀 수도 있지만 지금 숲 가꾸기를 하면 숲 내부에 바람이 세진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 정책은 유지하기에는 조금 그 논거가 약하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림청에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의 한국의 전체 숲에서 65%가 소나무다. 그러니 이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나무가 원인이어도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그러면 조림 사업을 할 때 소나무 안 심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계속 소나무를 심는 것인가? 이미 있는 소나무는 그렇다 치고 소나무를 한 포기도 더 심지 않으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좀 강하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이상하다, 이렇게 하겠지만 이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소나무를 심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해서 정말 뭔가 있구나, 정말 이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기까지 갔습니다. 2023년 5월 3일 산림청에서 산불 피해 지역을 복원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절차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자연적인 산이 아니고 산불이 나면은 거기에 나무가 다 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나무를 갖다 심는다. 그래,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왕 나무가 다 탔으면 새로 심을 때 화렵수 심으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 우리의 의문을 풀려고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산림청이 과학적 근거라고 하는 말이 산불 피해지에 심는 나무 종류는 초기 생존율이 어떤 나무가 높으냐 하면은 소나무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산림청에서는 또 소나무 심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이야기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산불이 난 지역에 소나무를 심으면 소나무가 잘 살기 때문에 산불이 소나무 숲에서 산불이 더 많이 나지만 계속 소나무를 심겠다고 하면 죽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소나무만 살아남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숲 전문가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우리나라 산림청이 산불이 이렇게 나서 나무가 다 타버리면 불탄 나무를 다 베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을 다 실어서 밖으로 실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인공조림을 하는데 소나무를 심는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밖에 가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모이를 주지 마세요. 이런 말이 있듯이 산불이 난 곳에서도 자연적으로 그게 복원될 기간을 두고 손대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불에 탄 것을 다 파내고 실어내는 과정에서 땅 그 지표 부분에 쌓여있던 유기물이 다 쓸려 나간다는 겁니다. 이걸 다 치워버리면 척박해진다. 다른 나무가 자랄 수 없게. 이런 식으로 뒤처리를 하고 나무를 심으니까 소나무와 잎이 넓은 나무를 심으면 소나무만 살고 잎이 넓은 나무는 영양 부족으로 못 자란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소나무만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는 이거 비교해 보니까 소나무가 더 잘 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올바른 연구 결과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산불이 난 지역에서 소나무와 화렵수 중에 소나무만 생존력이 높은 것은 아니고 산불이 난 지역을 산림청 방식으로 황폐화시킨 다음에 거기에 소나무와 화렵수를 심었을 때는 화렵수가 잘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방식부터 바꾸면 되겠구나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이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이야기는 또 그 산림청에서는 뭐 산이 가파르고 바람이 세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불에 속수무책인 곳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기후적으로 우리나라는 산불에 취약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십 년 동안 계속해온 이 산림정책, 막대한 그 세금을 쏟아부은 숲 가꾸기, 이것 때문에 소나무 숲이 늘어나고 화렵수림이 생기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 소나무 숲이 있고 소나무 숲이어서 불이 나면 몽땅 다 타버리고 이게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렵수가 자연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걸 돕고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이렇게 기간을 좀 두고 하게 되면 그러면 차라리 아예 그 성격을 바꾸는, 우리나라에도 화렵수림이 늘어나는 이런 게 가능하다. 이거는 그 기술적, 과학적인 면과 행정청의 관행의 그 충돌, 이런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산림청은 여기에 대해서 또 그 맞대응을 합니다. 계속 소나무 심겠다라는 의지를 더 강하게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23년 5월 17일 봄철 산불 현황 분석 및 향후 대응 전략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앞에서 그 소나무의 가장 눈에 띄는 산불에 취약한 이런 것을 강원도 산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남성현 산림청장의 이야기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5월 17일입니다. 그런데 2023년 산불은 5월 15일까지, 2023년이니까 1월부터 5월 15일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시기에 강원도 산불이, 큰 산불이 많이 안 났던 모양입니다. 바로 그걸 알 수 있는데 하여튼 산불이 많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월 15일까지. 그러면서 10년 평균해서 지나간 그 기간을 보면 27%가 더 늘었다. 또 면적도 36%나 더 넓은 면적이 불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강원도는 별로 안 났다고 말을 합니다.
100헥타르 이상의 면적을 태운 산불을 대형 산불이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우연히도 올해는 대전 충청 지역의 산불이 집중이 돼 있고, 그리고 경상남도, 그리고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그 다음에 강원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형 산불이 강원도에서 가장 적게 났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숲 가꾸기가 옳다는 것을 강변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산불에 굉장히 취약한 숲이다. 그래서 숲에 나무가 너무 많고, 그리고 나뭇잎이 많이 쌓여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솎아내고 파내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숲 가꾸기를 대대적으로 해야 하는데 예산이 문제다. 이렇게 숲이 우거지고 이렇게 되면 산불이 이제 살아있다고 쳤을 때 산불이 잡아먹을 그 연료의 양이 20년 전보다 3배나 늘어났다. 그래서 더 숲 가꾸기를 해야 하고 산림청은 숲 가꾸기 예산을 더 많이 타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산림청의 그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속 5m 바람이 불면 나무의 저 꼭대기 상층부까지 불이 번지는데 불과 16초 만에 불이 번진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다. 근데 앞에서 숲 전문가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숲 가꾸기를 하면 숲속의 바람의 속도가 빨라지고, 특히 이 나무의 끝까지 불이 붙는 것은 화렵수보다 소나무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강원도는 아니고, 그리고 은근히 소나무 이야기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탓을 하느냐 하면 이 나뭇잎이 쌓여있는 바닥에 낙엽층이 옛날 같으면 집에서 밥 해먹는데 이걸 다 긁어다 썼을 텐데 지금은 안 가져가서 문제가 된다. 나무나 낙엽을 연료로 쓰지 않는 것 때문에 산불이 이렇게 산불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걸 다 긁어내야 된다. 숲 가꾸기를 해야 한다. 그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산불 피해지는 어떻게 복원을 할 것인가, 바로 숲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산에 있는 이 숲 가꾸기를 하면서 주로 인공적으로 복구를 하겠다. 전문가 말은 이번에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연 복원이 되는 그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 말고 돈과 인력을 들여서 빨리빨리 긁어내고 소나무 심는 이거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 복원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데 하느냐? 산불 피해가 뭐 거의 없는 지역. 그러면 복원을 할 의미가 없으니까 나무를 안 심겠다. 그 다음에 바위지대. 이런 데는 나무 심어봤자 자라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내버려 두겠다. 그러니 제대로 된 숲은 전부 인공 조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과학적 데이터에 의한 것이다. 그러면서 스스로도 걸리는지 소나무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소나무 심은 곳에 소나무가 애물단지고 산불에 취약한데 왜 소나무를 또 심느냐, 이런 말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비판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산림청장 말은 소나무가 우리 전 국토의 4분의 1이 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나무가 많았고
그중에 산림청이 인공적으로 심은 소나무는 6%밖에 안 됩니다. 94%는 이미 자연적으로 씨가 날아서 오래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나무 숲이었다. 산림청이 인공적으로 심은 소나무는 6%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소나무 한 그루도 안 심겠다는 이야기를 할 거냐? 그 말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전국토의 4분의 1이 소나무인데 그 소나무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곳에 소나무가 자랄 수 있는 최적 조건이라는 증명이다. 그러니 거기에는 소나무 심어야 한다,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또 소나무 인공조림 하겠다는 주장인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정부가 이렇게 소나무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 의문이 더 커집니다. 2023년 5월 31일 산림청에서 산림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들이 좋아하는 나무가 순위를 매겨봤더니 소나무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나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국민이 좋아하는 나무가 소나무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봅시다. 국민이 좋아하는 게 소나무고 소나무가 국토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그건 소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해서 인공조림을 할 때도 소나무 심겠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최근 들어서 소나무 재선충병, 산불 이런 데 취약하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래서 이 소나무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 이런 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산림청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소나무라면서 그런데 국민이 소나무를 더 좋아하고 소나무를 심어야 한다는데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산림청이 노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소나무 심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인데 왜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느냐. 여기서 이 산림청, 정부의 고민이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산림청장 이야기가 우리 그 산림청의 조림 정책이 잘못돼서 소나무를 많이 심어서 산불에 위험하다. 또 소나무 재선충 병에 걸린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 지나가는 사람 취급을 하면서 사실 팩트를 말하자면 소나무는 우리나라의 4분의 1이다. 약 16억 그루가 되는데 우리가 심은 거는 6%밖에 안 된다. 계산해 보니까 9,600만 그루를 산림청이 심었다는 겁니다. 9,600만 그루 안 심었으면 되지 않습니까? 화렵수 심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떻든 지금 이 이야기는 16억 그루가 있다는 거는 또 전 국토의 소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소나무가 이렇게 원래 많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에 대해서 생떼 쓰듯이 하는 말이 그러면 생으로 소나무를 전체를 베어내고 화렵수를 심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자연 발생적으로 소나무가 형성돼 있고 이 소나무가 잘 자라는 땅인데 소나무 안 심을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정도 되면 우리 국민들은 산림청장 왜 소나무를 그렇게 심으려고 기를 쓰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의 말이 이겁니다. 실제로 산림청이 인공조림을 할 때는 주로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편백나무, 백합나무 등이다. 그러니까 거의 그 침엽수, 소나무 같이 잎이 뾰족뾰족한 그런 나무를 심는다. 그런데 자, 지역별로 이게 좀 다른데, 첫째는 그 나무가 잘 자라는 곳이어야 하니까 소나무가 넓은 면적에 잘 자란다고 했으니까 소나무 심는다. 두 번째, 나무 묘목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나무 묘목이 많이 생기는 그걸 심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제 속마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부 지역, 북부 지역, 그러면 거의 이게 대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산지에. 여기는 소나무, 잣나무 이거 심는다. 침엽수 심는다. 뭐 주가 소나무니까 소나무 심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왜 그러느냐, 이 나무 묘목을 만들 때 소나무 같은 침엽수 묘목보다 화렵수 묘목이 생산성이 떨어진다. 자,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무 묘목을 키우는 그 숫자가 있다고 했을 때 소나무 묘목이 많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지금 인공조림은 이 침엽수, 소나무를 심어야 그게 활착률이 높고 잘 자라고, 특히 소나무는 산림청장 자신이 현장에 있을 때도 산림과학원 같은 데를 가보면 소나무는 미래목이다. 그래서 아주 좋은 나무가 있으면 그 주변에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새끼 소나무들이 주변에 종자를 퍼져서 쫙 올라온다. 뭔가 좀 시답지 않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참 동안은 이 소나무와 화렵수가 섞인 숲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어이 소나무를 심겠다고 합니다. 불이 나든 말든, 인명피해가 있든 말든, 지금 이 숲 가꾸기를 하자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숲에 중요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또 양로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 힐링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산불이 나면 예전처럼 나무가 탄다가 아니고 인명피해로 바로 이어진다. 그래서 숲 가꾸기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산림청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를 계속 심겠다는 겁니다.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소나무라는 말도 하고, 소나무가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원래 많았다. 그리고 소나무 묘목 생산이 더 돈이 적게 든다. 결국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소나무 묘목이 더 많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나고 이렇게 되더라도 소나무 심겠다. 그리고 산림청의 예산을 늘리는 숲 가꾸기를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정말 숲 전문가들이 예측했듯이 산림청은 자기들 예산 늘리기에 혈안이 돼서 숲 가꾸기라는 걸 계속 밀어붙일 거다. 그 말이 증명이 된 겁니다. 산림청 2023년 예산 규모가 2조 7,842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말로 과학에 기반한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하면서 산불의 원인이 되는 인화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산불 예방 숲 가꾸기를 하겠다. 숲 가꾸기에 필요한 숲 가꾸기 산모를 수집하고 소나무 재선층 훈중 처리목을 수집하겠다. 이걸 더 늘리겠다. 그러니까 소나무를 더 많이 심고 소나무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날 수 있으니까 산불 예방을 위해서 거기에 더 예산을 쓰고 그다음에 무슨 산불 진화용 헬기나 소방 장비도 사들이고 소나무 재선충 병에 잘 걸린다고 하니까 그걸 처리하기 위한 예산도 더 늘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산림청은 소나무를 화렵수로 바꾸는데 우리 숲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나무가 좋다. 국민이 소나무를 가장 좋아한다. 우리나라에서 소나무를 바꾸기는 어렵다. 화렵수림으로 가는 거 어렵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벌써 몇 년 전부터 소나무의 소나무가 자라는 남방 한계선이라고 해야 하겠죠. 이게 기온이 올라가면 소나무가 못 자란다. 그래서 점점 더 북쪽으로 그 소나무가 자라는 지역이 위로 밀려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얼마 지나면 소나무를 볼 수 없을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 소리가 우리가 북한에 소나무를 심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소나무를 저기 북쪽에 거기 소나무를 거기서 기르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북한이 핵탄두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핵탄두를 거기 보관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하고 참 맞아떨어지는 이런 소리를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마도 민주당 쪽이었는지 불분명하지만 느낌이 그쪽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런 소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자라기 어렵다 하면 당연히 화렵수림을 가꿔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이유를 갖다 대면서 앞으로도 소나무를 계속 심고 소나무의 문제점, 병에 잘 걸리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더 돈을 투자하고 소나무가 불이 잘 나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소방장비를 더 늘리겠다. 이 정도까지 가면 지나치다 싶은 겁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뉴스를 보면 2021년 10월 4일 조선일보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 때 정부가 북한에 주기 위해서 매년 수십억 원을 들여서 소나무 묘목을 320만 그루 이상을 키워왔다. 그래서 이게 2021년이니까 2022년이면 이제 이 묘목이 3년 이렇게 지나면은 심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 옮겨 심어야 하는데 북한이 안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20만 그루를 키우는데 198억 원이 들었답니다. 북한 지원용 소나무 묘목. 이걸 못 가져가니까 산림청 관계자가 하는 말이 이거 북한에 가야 하는 게 맞지만 북한이 기어이 안 받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조림산업에 활용하면 된다. 자기들의 정책 실패라든지 우리 산불이 나는 이 소나무 숲을 해결하겠다든지 하는 데 대한 반성도 어떤 개선 의지도 없이 북한에 못 주면 여기다가 심는다. 한국 땅이 그런 곳입니까? 그래서 국내 조림 산업에 이걸 투입하겠다고 한 겁니다. 더 이상 북한에 주기 위한
그 묘목 기르는 곳에 더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북한에 지원한다고 해서 이 사업하면서 예산 타다 쓰고 그거 갖다가 국내의 조림 산업에, 그러니까 불이 나든 안 나든 갖다가 심는, 이렇게 쓰게 되면 산림청에서는 조림 사업을 했다는 예산을 또 타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전용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느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이야기는 2020년부터 나왔습니다. 2020년 KBS 뉴스인데 김용진 남북산림협력센터 센터장 말이, 이 남북산림협력센터라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북한에 줄 묘목을 지금 키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산한 묘목들은, 자, 어떤 걸 키우나 봅시다. 이 묘목을 키우는데 막대한 몇백억 예산을 들여서 묘목을 키우는데 북한에 보낼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북한의 기후에 적합한, 북한의 땅에 적합한 나무를 기르고 있다. 소나무 기르는 겁니다. 북한에 적합한. 그래서 이거는 전라도나 경상도 같은 따뜻한 지역에서는 이걸 기를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중부지방 그리고 북부지방, 우리 한국에서 거기에 다 이 북한에 적합한 나무들을 갖다가 깔아버리는 겁니다. 소나무 심겠다. 그래서 그러는 것인가? 이거 합리적인 의문이 아닌가? 매년 200만 그루씩을 갖다 심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때 북한에 이게 가지 않으면, 북한이 받아주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국내에 심어야 한다. 2020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또 연합뉴스에서도 경기도 파주에 17.4헥타르 규모의 이 묘목을 기르는 곳이 있는데, 스마트 양묘장에서 북한 산림복구에 적합한 수종을 중심으로 묘목을 기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림청에서 이 침엽수 소나무를 갖다 심겠다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나무는 북한 맞춤이었던 겁니다.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토양에 적합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소나무가 살기는 살지만 북한에 맞춰놓은 곳을 키웠다가 그쪽에서 퇴짜를 받으니까 우리나라에 갖다 심는 겁니다. 자, 이러면 악순환이 더 심해질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말대로 우리 숲은 지금 너무나 울창하다. 그래서 나무를 베어내야 한다. 그런데 이 소나무를 갖다 심으려면 화렵수 베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림청에서는 그거 베어내는 것을 숲 가꾸기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더 받았습니다. 바닥에 깔려있는 나뭇잎 다 파내서 한번 불이 나면 불이 활활 타오르게 바람길을 열어주는 숲 가꾸기를 위해서 예산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현재 보면 60만 그루를 먼저 급한 대로 먼저 꺼내야 되는데, 이거 북한이 받아주지 않으면 비무장지대나 국유림에 옮겨 심는다. 북한 기후에 적합한 나무 키워가지고 갖다 바치려고 했다가 안 받아주니까 우리나라 아무데나 찾아서 이 소나무 심겠다, 침엽수 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인공조림을 하는데 침엽수 위주로, 소나무 위주로 심겠다고 하는 것은 처리해야 할 묘목이 매년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인가? 이 생각까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심을 묘목이 계속 자라고 있는데 저 북한에 주기 위한 양묘장을 문을 닫지 않으면, 지금 그 사업을 중지하지 않으면 계속 나올 텐데, 계속 돈은 들어가고 계속 우리나라에는 소나무를 심고 그리고 산불은 점점 크게 나고 이렇게 될 텐데, 그렇다면 산림청 말대로 자연적으로 씨앗이 퍼져서 소나무 숲이 된다는 해명,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겠는가? 산림청이 소나무를 딱 끊어버리면 더 이상 심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 화렵수 숲을 만드는데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이다. 지금 묘목이, 이 소나무 같은 침엽수 묘목이 더 싸고 많고, 화렵수 묘목은 돈이 많이 들어서 양묘장에서 안 좋아한다고 말을 하는데, 왜 이게 많으냐? 북한에 보내주려고 했던 게 못 가게 돼서 이게 많은 거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그 지자체나 정부에서 하는 양묘장 말고 개인에게 위탁한 양묘장도 많지 않습니까? 이 대북 정책, 북한 산림 가꾸기, 여기에 이게 이번에 그 기회다 하고 거기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그 혜택을 받아가면서. 그러니 사실 이거는 국립 양묘장만 이야기를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 소나무 침엽수 양묘장에서 나오는 그 묘목이 얼마나 될 것인가. 대북 지원용을 대비해서 거기에 같이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나무가 얼마나 많을 것인가. 그것도 또 여기에 추가를 해야 할 겁니다. 그 2022년에 밝힌 그러니까 좀 과거인데 데이터가 이거를 찾아서 2021년의 묘목 생산 현황을 보면 침엽수가 73.8%입니다. 전국토의 4분의 1이 소나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게 북한 기후에 적합한 침엽수라는 게 73.8%인 겁니다. 화렵수가 얼마나 적은지, 화렵수 20몇 % 되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나라 산림 관리나 이 묘목 생산이나 하는 것들이 북한에 맞춰서, 북한이 기침을 하면 여기가 감기에 걸리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건 자주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더구나 이런 산림청은 대한민국을 위한 산림청이 아닌 겁니다. 평양을 위한 산림청이지. 더구나 숲 전문가들이 점점 이 중부와 북부, 우리 대한민국 영토의 남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소나무 숲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게 되면 산불 피해가 말할 수 없이 커질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 침엽수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기서 자라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건 자기들도 인정하면서 어째서 양묘장의 그 양묘 생산을 지속시키려고 하는가. 이걸 계속 빼내서 심어줘야 또 키울 테니까. 그 양묘장에서 그 대북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이거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 영토를 지키려면, 산불 예방을 하려면 과감하게 이 정책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숲 가꾸기, 그것도 탈원전을 하면서 그쪽으로 그 눈길을 돌렸다가 우리나라 생산품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해외에서 그 나무 부속 같은 것들을 수입해 오다가 숲 가꾸기를 한 다음에 이제 자체 생산을 하겠다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그걸로 감당이 안 된다는 거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탈원전은 실패했다. 안전한 원전으로 가는 게 길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숲 가꾸기라는 거, 산림청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그 기관의 이익을 위한 이런 것을 끝을 내고, 국민의 세금도 좀 줄이고, 그래서 그 정책을 바꿔야 할 것이고, 산불 피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거는 세계적으로 특별히 어떤 그 습도가 높은 지역을 제외하면 세계적인 그 고민거리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불이 활활 탈 수 있는 소나무로 다 바꿔버리겠다고 하면 다 태워버리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고, 더구나 그게 북한에 소나무 묘목을 제공하기 위해서 매년 심어서 그걸 가꾸고 북한에게 여기 있습니다, 받아주십시오를 하기 위해서 우리 땅에 소나무 숲 천지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우선 대북 산림 지원이라고 하는 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동남아라든지 제3세계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해가면서 지금 이 숲 가꾸기를 지원하겠다고 뭐 레드 플러스도 하고 이러면서 그 눈길이 평양에 가서 박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 손 떼야 하는 겁니다. 국내에 있는 양묘장, 화렵수 키우는 양묘장으로 바꾸고 대한민국 땅을 위한 산림 계획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소나무 심지 마십시오. 소나무 기르지 마십시오. 자연환경이 바뀌어서 물이 있던 바다가 사막이 돼버렸다고 한다면 거기서 물고기를 길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